네, 안녕하세요. 조동석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꿨어요. 미리 채팅방에 제가 썼듯이. 그것은 이제 몇 분 댓글을 읽다 보니까 그 인사평가, 역량진단, 이런 개념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인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인사평가든 역량진단을 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내가 강의를 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를 하든 역량평가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우리는 그 인간의 그 대상자인 인간, 평가의 대상자, 진단의 대상자인 인간의 본질과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왜 인사평가를 해야 하며 역량진단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평가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겉모형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의사들이 만져보고, 이렇게 촉진한다고 그러죠. 만져보고, 청진기 대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증세를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숏 버전이죠. 그 역량을 진단하는 것은 진짜 이 기계에 들어가서 막 웅웅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MRI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게 다 조사해보고,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게 역량 진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역량 진단 프로그램에서 APM 지수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역량 진단하는 이 APM 그 성취회초 모형을 역량 요소들을 가르쳐 줬더니 이 역량 요소들을 가져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야. 이게 망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보떼가리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갖다 쓰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내 잘못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사평가와 역량진단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숏 버전은 하는 거죠. 그냥 겉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문진하고 이제 촉진하고 뭐 이렇게 청진기 대보고 뭐 그러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죠. 그래서 증세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기침을 얼마나 했나. 콧물이 얼마나 나왔나, 두통이 얼마나 있나, 뭐, 그래가지고 처방하는 거죠. 근데 역량진단은 그야말로 자세한 사진도 찍고, 내시경도 보고, 다 검사할 거 다 하는 겁니다. 해서 역량을 진단하죠. 그것도 이제 오진이 나올 수 있죠. 숏 버전도 물론 오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 해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파국은 언제나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파국이 오죠. 언젠가는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사생활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공직에 나온 경우는 어마어마한 눈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문제죠, 이게. VIP에게 임성근 얘기하겠다. 김건희 주가 조작 공범이 녹취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종호 한겨레가 이제 단독으로 했는데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통화를 한 내용이 입수됐어요. JTBC에서 한 것 같은데 윤석열 김건희의 공동정권은 국정농단일 수밖에 없어요. 샤머니즘에 의존한 개인이나 조직은 언제나 비극적 종말을 맞습니다. 샤머니즘은 어떤 신비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샤머니즘은 그냥 원시인들이 그 세계관 그대로 그냥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귀신, 이 자연신을 섬기는 방식이지.
아니 근데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과학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샤머니즘에 의존하고 있냐고. 그 천공이라는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봐. 그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 아니잖아. 어떻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 그거 물어보고 하잖아. 뭐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의사들 증원하겠다고 갑자기 2,000공을 저기 증원한다 그러지 왜 2,000명을 증원한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얘네들. 그래서 이 샤머니즘에 의존하는 역사가 다 말해줍니다. 러시아 라스푸틴이나 우리 조선의 마지막 진령군이나 뭐 이런 사람 다 샤머니즘에 의존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잖아. 박근혜가 최순실에 의존해서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결국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천공에 의존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천공이 얼마 전에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정부에서 뭘 발표를 해? 따라서 발표를 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그래. 자, 이게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에서.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탄핵만이 정답이죠. JTBC에서 발표한 것이 쇼츠로 나왔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 1분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그래갖고 이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을 하네. 아, 너는 이 성근이를 임사단장을 뭐 안 만났구나.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놈이 맞고 저쪽 놈 말 들으면 저쪽 놈이 맞고. 근데 뭐 그거는 짠합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야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예.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 거야. 아,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제.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일삼았던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래 나라를 어떻게 파국으로 이끌어갔는지 이전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죠. 그것은 거짓말로 배신한 겁니다. 박근혜도 배신했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세월호 사건, 최순실 사건, 결국은 탄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문재인은 국민을 배신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라고 해놓고 손도 안 댔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죠. 남북 관계는 파탄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요? 이 사람들이죠. 문희임노조,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은 다시는 정치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놈을 다시 정치판에서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문재인은 뭐 이제 나올 가능성은 제로죠. 조국이 나와서 설치고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내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국의 설레발, 호들갑. 지금은 지지율이
24%에서 12명의 의원을 배출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10% 내외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국의 설레발, 조국의 있어빌리티, 쇄빙선, 예인선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 놈이 누가 민주당에서 쇄빙선으로 해달래, 예인선으로 해달래. 지가 혼자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이 자기를 대접 안 해준다고 이제 쇄빙선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놈이야 이거. 이제 쇄빙선 아니래. 예인선도 아니고. 아니, 누가 해달라 그랬어? 지가 혼자 자가 발전해가지고 나는 쇄빙선이다 뭐 이러고 자칭 예인선이다 뭐 이러는데 아니 누가 예인선 해달래 쇄빙선 해달래. 그래서 지지율을 얻어놓고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은 아니 우리가 뭐 아니 다른 당하고 필요할 때 하면 뭐 그 정책적으로 서로 협조할 거 있으면 하는 거지. 당이 다른데 무슨 쇄빙선이야 쇄빙선은. 근데 쇄빙선 안 하겠대. 이게 웃기는 놈이야 웃기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죠. 다시 배신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 책임은 철저하게 문재인과 조국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친문 세력들이 지금 모여서 뭐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여의도에서 무슨 뭘 했대나 어때나 치맥을 했대나 어쨌대나 이런 개수작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태의 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인간들이 수두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조국을 칭송하는 놈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것은 조국과 문재인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윤석열은 그냥 탄생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문재인이 키우고 조국이 뒷받침한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세요. 총체적 무능과 이 부정부패를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적 재난을 생각하세요. 그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국은 현실 정치판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